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 전업투자TV의 토미입니다. 네, 다들 힘든 하락장 잘 버티고 계신가요? 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서 그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소식, 분석, 그리고 트레이딩 대응 전략 등을 준비해놨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FOMC 회의 끝난 이후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순식간에 정말 300만 원이 증발됐다가 다시금 또 가격이 회복되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규모 청산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더리움 가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미국 연준 대망의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3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고 더 강하게 지속이 되는 중이라 지표가 추후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올해 총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가 아닌 그 이상으로 더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긴축 정책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 다다음 미팅인 6월 14일 이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금융 상품들이 이 통화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FOMC 회의가 언제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의 내용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FOMC 회의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게 시장 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동 지표라든지 관련 지수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의 일정 잘 참고를 하시고 그 회의 발표가 났을 때 오르든 내리든 큰 변동성이 보통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 시장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2월 3일에 또 연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2월 8일에 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원 청문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3월에 또 한 차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FOMC 회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맞습니다. 짚어볼까요? 앞서 먼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번에 직면한 가상자산의 이런 하락장이 어떻게 펀더멘털적 관점으로 어떠한 경제 흐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의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서브모기지 크라이시스, 즉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죠. 이후 13년간 양적 완화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나라가 힘드니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이 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준이 지금 많은 제어 장치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투자자로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시대는 이제 곧 막을 내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유동성 및 공급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물가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돈 푸는 양도 줄이고 금리도 인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풀린 돈까지 다 거둬들인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집값과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좀 주류 자산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금리 이슈들이나 여러 이슈들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요즘에 많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안감과 시장이 위축되면 투자 운용사들은 가장 위험한 자산들부터 먼저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기존 금융 자산들과 다르게 이 크립토는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사회에 정식으로 자산이라고 인정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 리스크가 커질 때 기관들은 본인들이 잘 확실하지 않은 이런 가상자산 먼저 현금화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빨리 낙폭을 보여주는 이유도 거기에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좀 더 안전 자산으로 비트코인보다는 분류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또 저희가 감이 안 오잖아요. 한번 이 차트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전에 이번에 비트코인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에 있던 인류 금융 시장 사이클상 조정이 나올 시기에 맞물려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크립토가 투자 산업에서 메이저로 올라왔다는 또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여러 자산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트는 이 금, 다우, S&P 500,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한 시가봉 라인으로 표기한 차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중간에는 이 미 증시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미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확실히 더 낙폭이 더 셉니다. 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주식보다 암호화폐를 리스크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상 암호화폐 투자 물량을 먼저 정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을 하면서 수렴을 통해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히 보게 되면 이 금이 정말 안전 자산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차트인 것 같고요. 정말 비트코인이 여러 시장 이슈들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와 정말 밀접하게 지금 커플링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 지금 금과 확연한 그 디커플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 대응 숙련도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 금 차트도 같이 함께 참고를 하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네, 일단 거시적인 지금 증시 상황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한 주 사이에 많았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어제 이 발키리라는 암호화폐 자산운용 펀드사 발키리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라는 이런 채굴 관련 기업들 주식을 모조리 묶은 상품을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발키리는 지난해 프로셰어스와 바네크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승인을 받은 세 번째 기업입니다. 지금 거의 10년간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많은 운용사 및 투자회사들이 암호화폐, 선물 혹은 마이닝 관련 상품 시장에 눈길을 또 돌리고 있다고 하니 이 트렌드를 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할 테니 앞으로 이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 승인 여부 발표 소식에도 잘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 현물 ETF가 과연 연내 출시될 건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호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발키리의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가 승인이 된다면 현물 ETF 승인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연하죠. 물론 네.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네. 또 빗썸 관련해서 또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있는 걸로 어젯밤에 아는데요. 갑자기 나온 소식인데요.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이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를 기존의 57곳에서 9곳으로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빗썸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이 자금 세탁 방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출금 지갑 주소 등록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가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위험 평가 심사를 완료한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바이빗, 이런 페맥스 등을 포함한 총 9개 거래소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계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후오비, FTX 등의 그런 거래소들은 출금이 전면 금지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회사에 따르면은 앞으로 위험평가 심사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허용 거래소가 앞으로 또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해볼 텐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만 달러 선을 잘 지켜주는 모양이었고,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등할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토미님께서 아니다, 아직 좀 하락이 남아 보인다, 그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에 염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에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한 20%가 되는 하락에 출현을 했고, 제가 잡아드린 2차 지지 구간에서 약 17% 정도 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타점은 나름 제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나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그 전에 뚫렸던 이 추세선의 리테스트 저항 구간, 그리고 이 위에 채널 상단 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단이 뚫리면은 상방 돌파, 그리고 상방 돌파가 또 우세해지고, 또 채널 전 추세선에 근접해질수록 또 저항이 또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함부로 상방 돌파를 했다고 또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기에는 또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이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맥락으로는 여기서 또 매지 포지션을 또 취하기 그런 게 바로 또 상단을 돌파를 하고 바로 위에서 숏을 진입하는 거라서 이것도 손익비 관점에서는 매우 안 좋은 전략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구간은 노 트레이딩 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를 들고 이제 익절가를 찾고 계시는 분들, 참고로 하실 분들은 여기 두 개 제가 박스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익절가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39.5K에서 40.5K, 그리고 41.7K에서 42.7K 이렇게 저항 구간 두 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어쨌든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바닥을 다시 한번 깰 것인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네. 여기를 저는 어제 돌파를 해줄까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맞고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이 내심 추세선, 이 하락 내심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지,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다시 이탈을 하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조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등이 출현을 한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이 채널, 큰 채널이 이렇게 보이시죠? 딱 여기 하단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린다면 이 채널 하향 이탈을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더 하락의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줬고 저항 라인을 오늘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노 트레이딩 존이다. 지금 포지션 잡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보고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도 문제인데 이더리움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300만 원 선은 지켜주길 바랐는데 30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청산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오늘 또 들고 왔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에 더해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결제 약정이 또 대폭 감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많은 이더리움 포지션 홀더분들이 강제 청산 혹은 정리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더리움 재단,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이 이더리움이 4,700불 때쯤에 일부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뒤 50%가 넘는 50% 가까이 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에 또 일부 투자자들은 이 탈중화적이지 않은 이 생태계 시스템에 또 불만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원화 차트이고요. 자, 이더리움의 반등이 나온 곳은요.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 보이시죠? 이 네. 추세 매물대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도 조금 다른 모습도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항 구간은 제가 342만 원에서 357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지지 구간은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만약에 또 저점을 한번 깨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216만 원에서 232만 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질 거라는 또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매수 진입 타점으로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노 트레이딩 존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밑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을 하시던가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둘 다 이 이평선을 보시면요. 지금 역배열이 임박해 보입니다. 지금 이 202평선과 102평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말랑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면은 역배열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추가 하락 혹은 추가 횡보 시나리오에 더 가중치를 부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배열이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가 하락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추가 하락 혹은 추가 횡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시장이 어려운 모습인 걸까요? 네. 글쎄요. 저도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 비트코인 비슷하게 얘도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좀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볼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무리를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